네, 이번 주도 무비톡과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위 톡톡톡 MC 윤희삭입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저와 함께 해주셨던 김순길 안수 집사님이 한 번 더 나와주셨는데 김 집사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김승길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1987이라는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1부, 2부로 나눠지고 저희 무비톡의 첫 특집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물론 또 제가 궁금했던 질문들을 많이 하고 그랬지만 듣고 계신 분들도 이거를 제 질문이나 집사님이 해주신 답들을 들으면 또 좋을 것 같고 특히 저 같은 1.5세나 2세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알아가는데 좀 좋은 특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는 저희가 또 좀 더 크리스찬으로서 이 영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나눌 텐데 전체적으로 저는 1987이라는 영화에서는 선과 악을 잘 나타내고 저희가 선하고 악하다는 생각든 것들이 거꾸로 표현되는 이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시대에서 잘 표현하고 있고 이 중에서 악의 담당을 맡고 있는 인물은 이제 김윤석 씨 배우님이 맡으신 박처원 처장과 그 치안감에 속했던 경찰들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 시대에는 박처원 같은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은 그 당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이 당시의 그 상황으로서는 이 그 정권이 항상 국가적인 어떤 위기 상황이나 또는 그 민주화 투쟁을 위한 그 국민들의 그 저항 속에서 항상 외치는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그 무력 도발이 증대되고 있고 또 전쟁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대다수가 평화와 안정을 위하는 또 국민들의 가정이 있는 국민들 모두로서는 네. 무엇보다도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절대적인 그 목표 아래서 정권의 그런 그 잘못된 네. 그런 그 내용에 그냥 침묵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는 저희 같이 이제 저희도 이제 타지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런 동양인이나 또 한국 사람들을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쪽에서 또 그 박천 그 처장이나 이런 그 당시에 남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의 이런 마음도 좀 이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좀 공감한 바도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선과 악을 얘기할 때 이제 저희가 보통 애국자라는 단어는 좋고 선한 이미지로 떠올리게 되는 단어인데 이 영화에는 제가 보면서 반대로 애국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악하고 그 데모하고 그 싸우는 그때 국기를 휘들고 있는 서민들이 오히려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애국자의 이미지였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때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보다는 대통령을 사랑하고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시대를 떠올려 보시면은 제 생각이 맞나요? 그렇죠. 이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불법적인 그 정권의 그 유지를 위한 하수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애국자로 묘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큰 그 우리들의 그 슬픈 역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남과 북의 그 분단된 그 현실 속에서 서로 간에 적대시 하는 그런 풍조를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활용을 했다. 정말 무지하고 선량한 국민들을 정권 유지를 위한 하나의 그 도구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참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 역사의 아픈 기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이 애국자가 표현되는 걸 보는데 저희가 요즘 생각하는 그 북한의 이미지랑 흡사하지 않았나. 그런 모든 사무실이나 학교나 이런데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고 저희가 보통 이제 북한을 생각하면은 이제 김일성, 김정은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우리나라도 그랬는데 그런 좀 모순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드는데 그때 떠올리면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나요? 그렇죠. 뭐 그 당시에 각 공공기관이라든지 학교에조차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을 정도로 이것은 평범하게 이렇게 우리가 접했던 네. 그런 그 일들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 그런 것들이 요즘도 요즘은 아마 없어진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만은 뭐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정말 각각 공공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까지 또는 각 학교까지 초기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도 교실에도 아마 걸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의 거의 우상숭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게 그 표현을 써도 맞을까요? 그렇죠. 일종의 우상숭배까지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아주 그 높게 대하는 감히 이렇게 뭐랄까요? 참 그 아주 이 무서워서 그 앞에 이렇게 서 있기가 어려울 정도로의 그런 그 공포 정치를 자행하던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반면으로는 요즘은 이제 저희가 물론 이 전 대통령들이 이제 많은 잘못도 있고 지금 나타나는 이 부분들이 많은데 집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는 대통령에 대하는 게 그렇으면은 요즘에는 보면은 인터넷상이나 이런 데서 그 대통령들에 대하고 얘기하는 거나 이런 쓰는 말들이 그런 걸 보시면은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왜냐면 너무 이제 반대가 되잖아요. 이게 물론 그렇게까지 우상으로 세우고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는 두는 것도 별로 좋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고 이런데 그렇게 대하는 걸 보면은 그 전의 시대부터 계셨던 분들 어떻게 생각이 드나 제가 궁금해서. 글쎄요, 우리나라에 그 많은 대통령님들이 계셨습니다만은 그분들을 어떤 정치적인 평가를 한다는 그것은 이 자리에 안 어울리는 것 네, 같고요. 네.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영화에서 그 묘사가 됐던 그 제5공화국의 그 전두환 정권 네. 당시에 이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에 대한 그 평가만을 본다고 하면은 영화에서도 그런 자막도 나오고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당시 이 여당이었던 그 이름이 민주정의당이었고 네. 이 민주정의당에서 이 제5공화국의 그 표가 정의사회 구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정의를 그 표현을 정의사회를 실현을 하겠다라는 그런 그 표현을 내건 정권인데도 불구하고 네. 그 내용에서 그 영화에서 우리가 봤듯이 자행이 됐던 모든 불법적인 내용들은 오히려 그 반대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는 네. 그야말로 정의가 무시되는 아.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너무 우리가 이 영화에서 배울 점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그 대통령 상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과 악을 얘기할 때 경찰들도 저희가 이 사회에서는 그 정의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이런 분들인데 이 영화에서는 경찰들도 이제 물론 저번 주에 그 청청으로 입고 나오신 이런 분들도 집사님 말씀으로는 약간 그 시대의 한 피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또 이해하면은 또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경찰들 그 치안부에 있던 이런 분들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이런 데에서 그게 정말 자기가 선하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했던 건지 여기에서 의문이 가는데
집사님 혹시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네, 이 시대에 그 데모를 그 진압하기 위한 그 병력을 급조해서 만들기 위해서 차출이 된 이 전투 병력, 전투 경찰이라고 하는 제도의 그 청바지를 입고 나와서 망둥이를 이렇게 휘둘르던 네. 그런 청년들은 제가 피해자라는 표현을 네. 썼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을 떠나서 소위 간부급들이라고 그쵸, 네.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이 폭력 정권의 불법 정권의 그 하수인이라고밖에 칭할 수 없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한 같이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 이 당시 그 치안감이 그 박정철 군의 그 고문치사 사건을 발표를 하면서 네. 당시 그 화제됐던 아주 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표현의 말이 생각이 돼요. 갑자기 네. 이 당시 그 말이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네, 하는 맞아요. 그런 그 네.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엉뚱한 표현으로 그 사망을 자기들의 어떤 그 고문에 의한 사망으로 이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네. 단순한 사고로 치장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짓을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정말 웃지 못할 사건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제 기억으로는 머리를 책상에 박아서 심장이 멈췄다는 이런 황당한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은 한 이유가 이제 또 그 박종철 군을 죽였던 그 두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또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분 중에서 한 명이 영화에서는 그 고문했던 그 박종철 군 외에 이제 고문을 많이 했던 그런 분들의 비명이나 목소리가 들렸다고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혹시 이게 그냥 영화에서는 그렇게 나온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서도 또 이 잘못인 것은 알고 있으면서 했던 행동들인가 이렇게 의문이 갔거든요. 그래서 예, 근데 그 지금 하신 말들이나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고문 경찰관들은 비단 이 박정철 군 사건뿐이 아니고 네, 그 당시 소위 빨갱이를 잡는다, 간첩을 잡는다라고 하는 대공 하나의 작전이다라는 개념 속에서 너무나 그 인권을 짓밟는 무자비한 그런 그 고문과 폭행이 너무 아주 비일비재하게 자행이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문 경찰관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그 자백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러한 그 사건의 이면에는 네. 이런 것들을 그냥 체념하에 또는 일상으로 그냥 인정을 하고 지낼 수 지내던 그런 시절과 또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기억이 되네요. 네. 네. 그리고 저번 주에 이미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깊게 들어가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선한 사람으로 나오는 저희가 보통 선한 사람은 약간 이 반대쪽의 경찰이나 이런 사람을 보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데모하던 학생들이지 않았나. 반면에 이제 그 경찰들은 그 잘못하는 건 줄 알면서도 그랬던 것도 있지만 이제 이한열 열사가 이제 그 대사 중에서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런 거를 들으면서 그 나라를 지키겠다는 경찰들과 이 나라의 변화가 필요했다는 걸 알았던 이 학생들의 이 성각이 부닥치는 점이 잘 나타나지 않았나. 네.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영화에서 크게 다뤄지고 있는 박정철 군의 사망과 또 이한열 군의 사망이
6월 그 민주화 전 국민들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운동으로 네. 소위 6월 민주 항쟁으로 를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 그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한열 군이 그 대사 중에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의의와 네. 또 정의를 나타내는 대학생들도 있었는가 하면은 그 이한열 군의 여자친구로 나오는 그 분의 그 대화를 보면은 네. 그런다고 바뀌어라고 하는 대화가 또 저는 기억이 돼요. 너무나 이러한 그 상황에 익숙해져 있던 많은 국민들 속에서는 또는 이런 그 군인들의 뭐 억압적인 그 정치의 그 그런 아주 체념화되어 있던 국민들 속에서는 그런다고 바뀌어라고 하는 체념화된 그런 그 일성화된 사고도 많이 팽배해였던 것이 일반 국민들 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완전히 선한 학생들과 완전히 악한 이 치안 경찰들이 있다 보면은 이 중간에 선하기도 하고 약간 악에도 보였던 이 역할이 있는데 이제 이 신문사들이나 언론사들이 이제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많이 이제 선함을 보이는 이 역으로 나오게 돼요.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기레기나 이런 표현이 쓰여지잖아요. 그런 신문사에서는 이런 이미지나 이제 보통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 쪽으로 편을 먹는 걸로 많이 알고 있고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게 그 언론사들 덕분에 그렇게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양쪽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물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힐 때는 큰 역할을 가졌지만 또한 그 전까지는 받아쓰기만 해왔다는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그 여기서 나온 역사적인 인물인 김정남이 김일성에게 돈 받았던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이런 신문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퍼뜨렸던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 언론사나 신문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언론 중에는 그 당시 정권을 그 옹호하는 그런 언론도 존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외에 그 많은 그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오래 전서부터 네. 그 언론 탄압을 받아왔고 또 모든 그 보도 내용에 대한 검열을 받아가면서 네.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것만 또 자기네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것만 통제를 받아가면서 보도를 해왔던 시절이기 때문에 네. 드러내놓지는 못했지만은 속으로는 다 반감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언론인들과 또 기자들이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특히 이런 그 불법적인 그런 사망으로 연결이 된 이런 그 안타까운 젊은이들의 그 사망 그런 소식에 대해서는 정말 진실을 대로 그 발표를 하고자 하는 네. 당시에 그 신문 언론과 기자들의 어떤 그런 그 열정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또한 우리나라 약간 아픈 그런 역사를 생각이 든 게 이제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도 제일 먼저 했던 게 이제 신문사들이나 이런 거를 멈추게 했던 거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따라해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픈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제가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체험 검사 이제 하정우 씨가 맡고 있는 배역인데 짧게 얘기하면 2017년 후반기나 2018년 초반에는 이제 하정우 씨의 큰 이제 이 1987 영화가 나오기 전 바로 저희가 1회 나눴던 신과 함께를 이제
발표하고 그 바로 그 다음 주에 1987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데 같은 자기의 작품 두 개가 이제 경쟁했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맡았던 이제 최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선한 사람으로 나오죠. 그런데 제가 좀 더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한 검사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를 원했던 데모하던 사람 잡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 언론사에 일하신 분들도 기자들이나 잡아놓고 이러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이제 표창이 되는데 또 이제 현실을 바라보면은 좀 더 왜냐면 첫 장면에 나올 때부터 이제 학생을 이 종이로 때리고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네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도 영화 속의 어떤 가상 인물이 아니라 실제적인 인물이었고 네. 실명으로 이렇게 영화에도 나옵니다만은 영화에서 잠깐 그 대사 중에서 해도 너무하잖아 이건 이런 대사가 나와요. 물론 이 검사도 어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상황으로 그런 그 인권을 짓밟는 그런 행위를 했던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박정철 군 그 사망 사건에서는 해도 너무할 정도로의 이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묻어버리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양심이랄까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천천히 이제 끝날 시간이 다가오는데 혹시 김 집사님 어떤 장면에 물론 영화를 끝까지 못 보셨다고 말씀을 들으셨는데 아니요 나중에 이제 다시 봤습니다. 다시 보셨어요? 네. 네. 그럼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인상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그 두 젊은 대학생들의 그 안타까운 그 죽음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제 자신이 이 영화를 보면서 되돌아보건데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저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는 않았던 네. 어떤 그 침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으로서 네. 이런 불법과 또 이런 그 폭력 앞에는 정말 더 어떠한게든지 대항할 줄 아는 그런 그 행동하는 신앙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을 좀 해봤습니다. 네. 특히 그 영화에서의 그 표현된 대로 이 6월 그 민주화 운동 1987년이라고 하는 6월 민주화 운동의 그 가장 큰 특징적인 사건은 저항권이었던 제야 세력이나 또는 대학생들의 그 민주화 요구만이 아니라 그 폭정에 참고 참다가 폭발을 하는 아까 얘기한 지난주에 얘기한 4.13 그 호원 조치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네. 시민들의 그 저항 욕구가 더 촉발이 되는 계기가 돼서 시민들이 이 항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됐다. 네. 또 이 매를 맞고 쫓기는 대학생들을 보호해주게 되고 그들을 숨겨주게 되고 네. 또 그들을 쫓는 전투경찰들을 직접 앞장서서 이렇게 막아주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는 항쟁이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보면 되어집니다. 좀 더 나라의 네. 시민들의 힘이 나오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짧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박종철 군의 이제 그 죄를 뿌릴 때 이제 그 아버님이 물 안에 들어가고 그 눈 오고 이런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고 눈을 생각하면 이제 청결하고 이제 깨끗한 거를 저희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 눈과 그 박종철 군을 보내는 이런 장면으로서는 아주 좋은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네, 그럼 지금 역사를 영화로 배우고 있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생 선배나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선배로서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당시에 이 실질적인 두 젊은이들의 그 사망 사건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적극적인 이 투쟁에 나서지를 못하고 일반 시민으로서 침묵을 하고 지냈다라고 하는 내 자신이 조금은 부끄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이런 그 불법적인 것과 또 어떤 폭력 앞에서는 담대히 정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또 가져야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 히틀러라는 그 영화 속에서 이런 그 대사가 나온다고 해요. 저도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자들의 나약함과 수수방관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대사가 있다고 합니다. 네, 좋은 대사네요. 결국 악이 존재하게끔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그 방관하고 또 나약함 속에서 존재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거 이런 정의를 행동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또 용기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2주 동안 이렇게 찬미 씨가 없는 자리를 채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김 지사님 감사하고 저희가 또 이렇게 모실 수 있는 자리가 되면은 혹시 다시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저지만 실제적인 사건의 아픈 역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청취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특히 우리 지금 MC를 맡아주신 우리 윤희사 군과 또 많은 청취자분들이 이 외국에서 살면서 또 80년대 이후에 태생한 우리 젊은이들께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의아심을 가질 만도 한데 이 영화를 통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또 정말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아픈 우리들의 그 역사고 또 아픔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마음에 삼아서 다시는 이런 것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야말로 이 영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한 앞장서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이제 또 여기 2회나 또 다른 부분에 이제 질문이나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은 이제 또 ctsjoy.australia@gmail.com에 이제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는 ctsjoy.australia입니다. 예, 그럼 저희가 여기까지 인사하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